자연 구성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결합을 배웠어요. 결합. 그 앞에 우리가 화학 결합을 배웠는데 화학 결합을 해서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화합물이 그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탄소의 특징이 탄소는 6번이고요. 양성자 6개 있고 전자 6개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 4개 있습니다. 4개. 근데 4개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결합을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개를 하면은 다양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짝대기가 4개가 있죠, 다. 예, 다른 애도 다 4개가 있고 이중결합 있는 애도 4개 있는 겁니다. 4개.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면은 그냥 딸랑 한 개만 하는 애는 사실은 다양한 화합물이 안 만들어져요. 한 개만 하면 끝이니까. 근데 4개 하는 애들은 4개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물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자, 일단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이제 물질이지, 물질. 이게 물질입니다. 이게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물질입니다, 이거는. 암석 중에 장석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영, 그 다음에 휘석,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근데 장석과 석영 둘 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어요. 휘석도 그렇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멩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보고, 생명체는 물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물을 제외하고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런 애들 전부 다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탄소가 주 성분이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이런 결합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고 생명체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예, 물은 제외하고.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고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기본 골격을 가져요. 규산염 사면체가 뭐냐면 이제 규소랑 CSI가 규소입니다. 규소. 산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이룹니다. 근데 규소도 결합을 4개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탄소 밑에 규소입니다. 탄소 밑에 14족 중에 2주기의 탄소고 그 밑에가 규소예요. 예,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4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이 책에는 전하량이 써져 있진 않는데 이 규소가 이게 4가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가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예,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근데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애는 규산염 사면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애고, 단사슬 구조는 여기가 산소거든요. 여기 산소. 산소를 공유결합해서 쭉 연결된 게 단사슬 구조예요. 사슬이 하나다 이거지. 근데 이건 사슬이 하나, 이게 2줄인 거예요. 사슬이. 이건 복사슬 구조고, 판상 구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그건 판상 구조고. 독립형 구조, 감남석은 독립형, 휘석은 단사슬, 각섬석은 복사슬, 후금모는 판상 구조. 뭐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외우는 게.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에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광물의 이름이 달라지고 특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탄소도 결합을 4개를 하는 거예요. 규소도 4개를 하는데, 근데 4개를 할 때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4개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가 이중 결합에 들어가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합은 4개입니다.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중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3중 결합해도 돼. 근데 얘네가 이중 결합하네, 단일 결합하네, 3중 결합하네 다 원래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단일 결합만으로 쭉 연결된 거는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요 끄트머리가 연결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리 모양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중에 탄수화물은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위체. 그 단위체라고 하는 걸 쭉 연결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건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입니다. 포도당도 있고 젖당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포도당, 젖당, 뭐 하여튼 그런 단위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녹말과 글리코젠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이 여러 개니까 다당류라고 불러요.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지방과 인지질 이런 애도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얘도. 중성지방, 인지질 탄소화합물이고요. 단백질도 탄소화합물이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중성지방의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고, 그 다음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핵산은 핵에 있는 뭐 산성물질 물질을 말하는데 RNA랑 DNA 둘 다 핵산입니다. 핵산. RNA랑 DNA도 핵산이에요. 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애가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아미노산은 이제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도당 결합하면 녹말 되는 거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하면 중성지방 되는 겁니다. 자, 기능 체크.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장석, 석영 등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탄소화합물이다.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규산염 사면체인데 규소 1개랑 산소 4개로 결합으로 만들어진 규산염 사면체.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은 무슨 모양을 만들 수? 사슬 모양, 가지 달린 모양. 그거 말하는 건가? 그거 말하는 거네. 가지 달린 모양. 그 다음에 고리 모양 등이 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를 중심으로
기본 단위체가 만들어진 후 이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탄수화물 될 수 있고요. 단백질도 될 수 있고 중성지방과 인지질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핵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고 포도당은 녹말과 글리코젠 단위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 DNA, RNA 단체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인지질과 중성지방의 단위체가 됩니다. 밑에 OX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각에는 이제 광물 중에 장석이라는 게 제일 많고요. 장석은 그 하얀색이야, 하얀색 돌. 그래서 뭐 화강암 보면은 이제 하얀색이 많잖아. 근데 그런 게 장석입니다. 화강암에 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게 석영이고 까맣게 있는 게 휘석 뭐 이런 겁니다. 휘석이나 흑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 니은은 물 다음 많은 거는 단백질이고. 자, 간은 지각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기억은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광물이다.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흑음모도 다 규산염 광물이야, 다. 장석, 석영, 휘석, 각성석, 흑음모 다 규산염 광물이에요. 네, 전부 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맞고 니은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산소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이다. 탄소입니다. 탄소. 단위체가 결합하여 니은을 합성할 때 물이 생성된다. 아, 이거 아직 잘 모르는데 이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합할 때 뭐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나올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이 뭐 생성됩니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 생성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이제 뭐 포도당으로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다 유기물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유기물이고 탄소화합물이고 뼈대를 이루는 중심원소 규소 아니고 탄소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네. 유기물은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들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피부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그건 뭐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 원소는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의 기본 골격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중심 원소 뭐 말하는 거냐면 탄소 말하는 거고 탄소가 사슬 모양도 되고 고리 모양도 돼. 동그라미. 자, 유기물 앞에 45쪽에 다시 보시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탄소 산화물을 제외한, 그러니까 얘가 탄소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애들 말고, 왜냐면 얘네들은 꼭 생명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애들이야. 요거는 그냥 무기물이라고 하시면 되고,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된다. 그런 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다른 말로 유기체라고 해요. 유기체.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의 규칙성.
자, 단백질은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크고 복잡한 물질로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원래 엄청 거대한 분자인데 밑에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원자 하나하나 막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단백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쪽을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 여기를. 아미노기. 요거를 카르복시산. 합쳐서 아미노산. 아민기도 있고 산 부분도 있어요. 아미노산. 탄소가 중심 탄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R1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작용기를 의미하는데 요게 R1부터 해서 R20까지 20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R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여기 카복시 부분하고 아미노 부분 중에 이렇게 묶어서 물이 빠져나와요. 근데 물이 빠져나올 때 여기가 연결돼요.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옆에 또 있잖아요. 옆에 또 있죠? 아민기 또 오겠죠? 그럼 또 돼. 여기 이렇게 또 돼. 또 연결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 있죠. 여기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여기. 그리고 수축합 반응,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애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가 붙으면 뭐 고분자 화합물 뭐 이런 의미가 있고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의미하거든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얘가 자연스럽게 꼬여가지고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돼요. 그러면 그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그냥 길게 늘어선 모양인 거고 이게 이제 잘 꼬여가지고 3차원적 구조가 되면은 그걸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없는데 단백질은 엄청 많아요. 한 몇만 가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배열 순서만 달라져도. 그래서 결합 순서에 따라 아미노산의 수, 종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입체 구조가 결정됩니다. 다음에 단백질은 뭐 근육 구성할 수도 있고요. 항체 같은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효소 단백질로 되어 있고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을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핵산은 뭐 핵에 있는 산 뭐 그런 건데 기본 구조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근데 인산하고 당이 서로 연결돼요. 여기 보시면 인산하고 당이랑 연결됩니다. 여기 끄트머리에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들이 서로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잡아당겨요. A랑 T랑 잡아당기고
G랑 C랑 잡아당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지, 짝을 줘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복제해하고 될 때 풀어지겠지만, 자, 헥사는 인산당 염기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애들이 결합을 해서 쭉 늘어서는데, 그게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어서 서로 마주보고 늘어서게 됩니다. 헥산 중에 이제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우리 이 뒤쪽에 배웠잖아요, 그쵸?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고요. 이중 여성 구조로 되어 있고요. RNA는 이 RNA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메신저 RNA도 있고 tRNA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 메신저 RNA, mRN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해 와요. 전사해 와서 리보솜에서 그걸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때 tRNA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tRNA가 아미노산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자, 그다음에 rRNA는 단백질 합성한 세포 소기관의 리보솜을 만든다. 그 rRNA가 리보솜, 요 리보솜 구성하고 있는 애가 rRNA다 이거지. 이건 tRNA고, 이렇게 읽혀지는 그 신호는 그냥 리보솜이고요. 리보솜이 아니라 그냥 그건 RNA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들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고, 결합 방식은 다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요. 이에 따라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당의 질산과 같은 형태인데, 인산당 염기죠. 인산이 결합되어 있고요. DNA 당은 DNA니까 디옥시리보스입니다. RNA는 리보스. 그 다음에 RNA는 당으로, RNA는 리보스를 갖습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은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동일한 서로 다른 염기의 사이에서 짝을 이루어 결합을 하여 이중나선 구조를 이룬다. DNA 이중나선 구조죠. 다른인가? 잠깐만요. 서로 다른 써야 되겠네. 자,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형성하며 체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봤고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보스를 가진다. RNA인데 RNA고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고 체내의 대사균 조절한다. 단백질. 이중나선 구조 DNA죠.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 DNA. 됐죠? 그다음에 1번에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무엇과 무엇의 주성분으로 생물체의 물질 대사에 생물체 내 대사 작용을 조절한다. 그 물질 대사할 때 효소도 필요하고요. 호르몬 쓰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호르몬. 핵산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어요. 인산, 당,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정보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은 DNA, 핵산의 일종입니다. 핵산의 일종이고요. 핵산은 DNA와 RNA가 있다가 맞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가 맞고요. RNA 단일가닥 DNA 이중나선 구조 맞고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4가지다. 아, 이거 애매하네. 전체적으로는 5가지고요. X해야 될 것 같은데. 체내 단백질 합성에 DNA, RNA 모두 관여한다. 이거 배웠죠, 그렇죠? 근데 왜 5가지냐면 인산하고 당은 똑같은데 DNA 이런 것도 다르긴 하구나. 아무튼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기가 5종류입니다. 염기가 A랑 T랑 U랑 G랑 C. 물론 이제 DNA에만은 4개 있고요. RNA만은 4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5가지의 염기가 존재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네. 미안. 당의 종류 말했구나. 당은 2가지예요. 당은 염기로 대답을 했네. 당은 2가지입니다. 왜냐면 그 리보스라는 당이랑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 2가지입니다. 디옥시리보스 2개예요. 염기는 5개. 결과 한번 볼게요. DNA의 각 가닥은 뉴클레오타이드와 연결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이루고 있고 2가닥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결합하여 이중나선 구조를 이룬다. 자, 이중나선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위체는 무엇이냐? 하여튼 단위체 물어봤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DNA를 이루고 있는 2가닥이 서로 결합한 부분에 어떤 규칙성이 관찰되는지 말해보아라. 이거는 알고 있는 거 AT와 GC가 짝이다.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됐죠? 자, 좀 내용이 부실하긴 하네. 이게 좀 확실히 하이탑이 내용이 좀 충실하긴 합니다. 그래도 문제 풀면서 좀 더 공부할 거고요. 일단 1번부터 11번까지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일단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구성비이다.
안 좋네. 아까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물질의 구성비였어요. 물질.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 단백질 뭐 이런.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원소야, 원소. 조금 다른 그래프예요. 앞에서 없었는데 이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물이 70% 정도 있잖아요. 근데 물에 원소가 산소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사실 2배 더 많기는 해도 질량으로 따지는 거, 이게 지금 질량비거든요. 이게 퍼센트가 이게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개수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질량비로 많은 게 탄소고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요래요. 여기 앞에 지금 나온 그림이 아닌데, 하이탑이나 이런 그림에는 요런 것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거야. 요 그림하고 달라. 이 그림 아니야. 요 그림 아니에요. 원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4개의 최외각전자를 갖는다. 수소는 1개의 최외각전자를 갖고, 원자과 전자가 최외각전자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니은은 유기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이거 맞고요. 디귿은 사람의 몸에서 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게 맞아요. 5번 답입니다. 이거는. 자, 규산염 3연체인데 B가 규소고 A가 산소입니다. 근데 A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냐? 아까 선생님이 이거 쓰라고 했는데 얘가 4가 플러스인데요. 여기가 2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규산염 3연체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성을 띠는 겁니다. 4가 마이너스. 규산염 3연체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성을 띠고 A도 마이너스성을 띠는 거, 중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다. 구성 성분이긴 해요. 왜냐면 단백질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 한 개 A가 2개의 B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런 게 한 개의 A가 2개의 규소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별로 안 좋네. 결합할 수 있는데 하이탑을 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자, 하이탑 책에 자 봐요. 빨간 게 산소인데 산소랑 규소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가 규소 2개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4의 전환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소의 구성비입니다. 원소.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많아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책에 나온 거는 그 장석, 석영,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원소 구성비입니다. 원소 구성비.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순입니다.
다시. 그래서 산소가 규소 2개랑 결합할 수 있어요. 예. 원래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되는데 규소 하나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B가 규소가 맞고요. 규소는 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는다. 맞고요. 이게 지금 전자가 6개를 가지고 있잖아, 전자를. 그럼 이게 탄소고, 탄소. 네. 근데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공유결합 형성할 수 있고요. 빅뱅이 일어난 시기에 가장 먼저 생성된 건 아니고, 이거는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별 내부에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기역 사이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가능합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결합도 되고 탄소 이중결합 되고요. 삼중결합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단사술 구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산소를 공유하는 거, 산소를 공유하면서 쭉 연결되는 거고, 단사술 구조는 휘석이 대표적입니다. 감남석은 독립형, 단사술은 휘석. 자, 2개의 사면체 간의 규소를 공유한 게 아니라 산소를 공유합니다. 산소. 하나의 사면체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규산염 사면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자, 가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섭취량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이제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간은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은 사실 제일 많이 먹어요. 밥을 제일 많이 먹잖아, 밥을. 뭐 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다는 구성원소로 질소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단백질인 거죠. 가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섭취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 조직에서 나의 함량이 증가한다. 운동하면 지방이 함량이 증가한다.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증가하는 거죠. 단백질. 다는 효소와 항체 주성분이 되는 물질이다. 이것도 됩니다. 단백질이 효소와 항체 주성분 됩니다.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여서 공유결합을 4개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결합을 가질 수 있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다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자, 탄수화물 분해하면 이거 녹말 의미하는 거고요. 녹말 분해하면 이건 포도당이 되고, 이건 중성지방인데 요거를 글리세롤이라고 하면 글리세롤. 요거 하나하나는 지방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하나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자, A는 물에 잘 녹고 단맛이 난다. 맞아요. 포도당 단맛 납니다. 자, B는 지방산, C는 아미노산이다. B가 근데 글리세롤입니다. B가 틀렸고요. A, B, C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가는 포도당이고 나는 녹말이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물체 내에서 사용되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단위체인 포도당은 중합반응으로 만들어진다. 포도당의 중합반응으로 만들어진다. 맞고요. 합쳐진다 뭐 그런 거야. 중합반응 이런 거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합쳐지는 그런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합반응으로 만들어진다. 맞고요. 자, 이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고요. 가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생성된다. 물이 생성됩니다. 물이 빠져나와요. 왜냐면 여기에 수소 하나랑 여기 OH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네, 물이 빠져나와요. 이 반응을 통해 생성된 고분자 물질은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된다. 맞아요. 네, 단백질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자, 핵산의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 한쪽 가닥에서 앞 뉴클레오타이드에 나아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에 가가 연결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염기가 종류가 바뀌니까 다 다르게 생기고 막 성격도 다르고 막 다르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DNA 한쪽 가닥의 앞에 뉴클레오타이드에 나의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가가 연결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DNA와 RNA는 동일한 종류의 나가 포함되어 있다. DNA는 요거의 당인데 당이 디옥시리보스. DNA는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고 RNA의 그 R은 리보스거든요. 리보스. 그래서 종류가 같지가 않아요. DNA와 RNA에 포함되어 있는 염기는 각각 4종류다. 맞습니다. DNA에 A, T, G, C 4개고요. RNA는 T 대신에 U가 있어요. A, U, G, C. 4번. 자, 그 다음에 요게 당입니다. 요게. 이거 DNA죠. 이중나선 구조니까 당의 일종이고, 근데 요때 당이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단위체는 4종류가 있다. 맞죠? HGC 4종류. DNA 전체에서 AG과 TC의 비율은 항상 1대1이다. 아니죠. A랑 T랑 짝이 이거니까 A랑 T랑 1대1이고 G랑 C가 1대1이야. 이해 가요? 답은 3번.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실력 문제 볼게요.